하지만 지금 저 마을에서는 무고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부님의 검술이라며. 하지만 내 칼은 지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선시대 마지막 검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칼을 뽑지 않았던 한 남자의 슬프고도 장엄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선조 32년 봄,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저 서당 훈장님이라고만 불렀습니다. 본명도 과거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저 20여 년 전 어느 날 갑자기 이 마을에 나타나 서당을 열었고 그 후로 줄곧 아이들에게 천자문과 소학을 가르치며 살아왔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강무진이었습니다. 한때 조선 팔도에 그의 이름을 모르는 무인이 없었습니다. 귀검 강무진. 칼을 뽑으면 반드시 귀신이 곡한다 하여 붙여진 벼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미 3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훈장 강무진은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마당에 나가 우물물로 세수를 하고 간단한 죽으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서당 문을 열고 아이들을 기다렸습니다. 훈장님, 안녕하세요. 그래, 잘 왔구나. 10명 남짓한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으면 강무진은 차분한 목소리로 그를 가르쳤습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을 하듯이 사람은 태어나면서 성품이 선하니라. 사람은 본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단다.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읽었습니다. 강무진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평화로운 순간이 그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방 한쪽 벽에는 낡은 칼 한 자루가 걸려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검집,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뽑지 않은 칼. 강무진은 가끔 그 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서당 수업을 마치고 아이들을 돌려보낸 강무진은 마당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고 복숭아꽃 향기가 은은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사부님. 급한 발소리와 함께 한 젊은이가 서당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강무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석균아. 사부님, 사부님. 이석균. 강무진이 30년 전 마지막으로 제자로 받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때 겨우 10살이었던 아이가 이제 40이 다 되어가는 장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사부님. 큰일 났습니다. 영동마을에 왜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강무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구라니? 예, 수십 명의 왜구들이 갑자기 나타나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마을 장정들이 막아보려 했지만 모두 죽었습니다. 지금 여자들과 아이들을 끌고 가려 하고 있습니다. 석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오, 사부님. 사부님의 검술이라면 저 왜구들을. 안 된다. 강무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미 칼을 버린 지 오래다. 다른 사람을 찾아보거라. 하지만 사부님, 무고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저의 딸도 그곳에 있습니다. 석균이 강무진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제발입니다, 사부님. 제발. 강무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미안하구나. 하지만 나는 다시는 칼을 들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왜입니까? 왜 그런 맹세를 하신 겁니까? 석균이 울부짖었습니다. 제자들을 모두 버리시고 홀연히 사라지셨던 그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왜 사부님께서는 검을 버리신 겁니까? 강무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먼 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 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석균은 한참을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있다가 결국 일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서당을 나섰습니다. 강무진은 그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강무진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낡은 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30년 전, 강무진은 조선 최고의 검객이었습니다. 무과에 장원급제하여 선전관이 되었고 임진왜란 때는 의병장으로 활약했습니다. 그의 검은 정말로 귀신 같았습니다. 왜군 100명을 단신으로 물리친 적도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강무진은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예를 가르치는 도장을 열었습니다. 수많은 제자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강무진은 성실하게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에게는 아내와 딸이 있었습니다. 아내 윤씨는 양반가의 교수 출신으로 현숙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딸 소연은 그의 15살이었습니다. 총명하고 예쁜 아이였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제자들을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래, 오늘은 20명이나 왔구나. 아버지 검술은 정말 대단하시죠? 허허, 그런 말을 하면 교만해진단다.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강무진은 평생 이렇게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강무진이 도장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한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강무진 훈련원 첨정께서는 즉시 입궐하시오. 무슨 일이십니까? 왕명이시오. 더 묻지 마시오. 강무진은 급히 궁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영의정이었습니다. 강무진, 그대에게 중대한 임무를 맡기겠소. 분부하시옵소서. 역모를 꾀하는 자들이 있어. 이들은 반역을 도모하고 있어. 그대가 그들을 처단하시오. 영의정이 내민 문서에는 10명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무진은 그 이름들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들은 그렇소. 모두 그대의 옛 동료들이요. 하지만 이들은 역적이요. 임금을 시해하려는 역적들이요. 강무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명단에 있는 이들은 모두 임진왜란 때 함께 싸운 전우들이었습니다. 생사를 함께한 형제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왕명이요, 강무진. 거역하시겠소? 영의정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강무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왕명이었습니다.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명을 받들겠습니다. 그날 밤 강무진은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명씩 찾아갔습니다. 옛 전우들을 찾아가 목을 베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베었을 때 그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강무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진아. 왜? 왕명이다. 역모라니. 우리가 언제 역모를? 말을 끝내기도 전에 검이 목을 베었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세 번째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억울하다고 자신들은 역모를 꾀한 적이 없다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강무진의 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7번째 사람을 베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강무진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함께 전쟁터를 누비며 수십 번 서로의 목숨을 구해주었던 의형제였습니다. 무진아. 친구는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슬픈 눈으로 강무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역모를 꾀한 적이 없네. 다만 이번 과전법 개혁에 반대 상소를 올렸을 뿐이네. 그것이 역모가 되는가? 강무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형님, 자네는 이용당하고 있네, 무진아. 영의정은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기 위해 우리를 역적으로 몰아 자네를 시킨 것이네. 아닙니다. 왕명입니다. 왕명이 아닐세. 영의정이 왕을 속인 것이네. 우리는 정말 무고하네. 친구의 말에 강무진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왕명입니다. 검이 친구의 목을 베었습니다. 친구는 쓰러지며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자네도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네. 진실을. 그날 밤 강무진은 10명을 모두 베었습니다. 그리고 궁으로 돌아와 복명했습니다. 다 처단했습니다. 수고했어, 강무진. 영의정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무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놀라 달려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요. 강무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검을 닦았습니다. 검에 묻은 피를 닦았습니다. 친구들의 피를. 며칠 후였습니다. 강무진은 우연히 한대신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영의정 어르신께서 참으로 지혜로우시지 않소. 그 10명의 개혁파들을 제거하시니 이제 과전법 개혁은 물 건너갔소. 그렇소. 영모라는 명목을 씌워 한꺼번에 제거하시다니. 게다가 강무진을 이용하시다니 참으로 기막힌 계책이요. 강무진도 불쌍하지 않소? 친구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게 하다니. 하하, 무인이란 본디 칼잡이일 뿐이지 않소. 강무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친구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영의정의 정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들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강무진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으아!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한 것인지,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은 것인지. 아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나는 사람을 죽였어. 무고한 사람들을, 친구들을. 강무진은 울부짖었습니다. 아내는 그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강무진은 결심했습니다. 이 더러운 세상에서, 이 부패한 권력의 세계에서 벗어나겠다고. 다시는 칼을 들지 않겠다고. 하지만 운명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리들이 강무진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강무진, 내 놈이 역적들과 내통했다는 증거가 나타났다. 체포하라. 무슨 소리여? 내 집에서 영모 문서가 발견되었다. 내 놈도 역적 무리였구나. 거짓이었습니다. 누군가 증거를 조작한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영의정이었을 것입니다. 입을 막기 위해 관리들이 집 안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강무진은 칼을 들려 했지만 칼을 들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칼을 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딸 소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한 관리가 소연을 붙잡았습니다. 이것들도 역적의 가족이니 함께 잡아가라. 안 돼. 강무진이 외쳤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관리들은 강무진과 그의 가족을 끌고 갔습니다. 옥에 갇혔습니다. 며칠간의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고문이 가해졌습니다. 강무진은 모든 것을 자신의 죄라고 했습니다. 아내와 딸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영의정은 냉정했습니다. 역적의 가족은 모두 처형되어야 하오. 제발, 제발. 강무진이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처형일이 다가왔습니다. 강무진과 그의 가족은 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무진,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끝까지 침착했습니다. 미안하오. 당신을, 소연이를. 괜찮아요. 우리는 함께 있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딸 소연은 떨고 있었습니다. 강무진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 무서워요. 괜찮다, 소연아. 아버지가 있다. 형리가 다가왔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조 판서였습니다. 그는 영의정의 정적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작되었소. 강무진은 무고하오. 무슨 소리요? 영의정이 화를 냈습니다. 증거가 있소. 영의정, 당신이 조작한 증거가.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임금이 직접 나섰습니다. 강무진의 처형을 중지하라. 재조사하라. 재조사 결과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강무진은 무고했습니다. 영의정이 모든 것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무진은 석방되었습니다. 아내와 딸도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석방되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영의정이 보낸 자객들이 강무진의 집을 습격했습니다. 입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죽어라. 자객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강무진은 검을 들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의 검이 번뜩였습니다. 30년간 갈고 닦은 검술이 폭발했습니다. 자객들이 하나둘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자객들도 고수들이었습니다.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으악! 아내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한 자객의 칼이 아내의 등을 관통했습니다. 여보! 강무진이 달려갔습니다. 그 자객을 베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무진! 아내가 그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여보! 여보! 괜찮아요. 당신, 소연이를 부탁. 아내는 그렇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엄마! 엄마! 딸 소연이 울부짖었습니다. 강무진은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검을 들고 남은 자객들을 모두 베어버렸습니다. 참혹한 사륙이었습니다. 모든 자객을 죽인 후 강무진은 아내의 시신을 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하오. 미안하오. 다음 날 강무진은 아내를 매장했습니다. 그리고 딸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아버지는 가야 한다. 어디 가세요? 영의정을 죽이러. 아버지. 소연이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아버지도 죽어요. 괜찮다. 아버지는 그자를 반드시. 싫어요. 엄마도 잃었는데 아버지까지 잃을 수 없어요. 소연이 울부짖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복수는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도망가요.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강무진은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딸의 얼굴을. 그리고 검을 내려놓았습니다. 알겠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그날 밤 강무진과 소연은 서울을 떠났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남쪽으로 계속 내려갔습니다. 아무도 그들을 찾을 수 없는 곳까지. 그리고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 정착했습니다. 강무진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아버지는 이제 다시는 칼을 들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아버지. 칼은 불행만 가져온다. 아버지는 깨달았다. 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강무진은 검을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칼을 뽑지 않겠다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소연은 마을의 한 청년과 결혼했습니다.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강무진에게 손자가 생겼습니다. 할아버지. 그래, 우리 석균이. 손자 석균은 똑똑하고 건강한 아이였습니다. 강무진은 석균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소연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강무진도 조금씩 평화를 되찾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석균이 10살이 되던 해 역병이 돌았습니다. 마을 전체가 병에 걸렸습니다. 소연도 병에 걸렸습니다. 아버지. 소연아, 괜찮다. 곧 나을 것이다. 하지만 소연의 병은 깊어졌습니다. 약도 소용없었습니다. 아버지. 석균이를 부탁해요. 소연아, 안 돼. 너는 살아야 한다. 저는 이제 엄마를 만나러 가요. 소연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강무진의 품에서 강무진은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딸을, 유일하게 남은 혈육을. 그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딸의 무덤 앞에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손자 석균이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밥 드세요. 그래. 강무진은 석균을 바라보았습니다. 딸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석균아, 할아버지가 너를 키우마. 예, 할아버지. 강무진은 손자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서당을 열어 마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시간이 흘러 석균도 장성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독립했습니다. 강무진은 홀로 남았습니다. 이제 진짜로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강무진은 이제 60을 넘긴 노인이 되었습니다. 검을 잡았던 손은 이제 붓을 잡았고 사람을 베던 그 손으로 이제는 그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칼을 뽑지 않았습니다.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강무진은 벽에 걸린 검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간 뽑지 않은 검을. 석균의 절규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무고한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강무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이미 칼을 버린 몸이다.
다시는 칼을 들지 않겠다고 맹세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저의 딸도 그곳에 있습니다. 석균의 딸, 강무진의 증손녀. 강무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강무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뒤척였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강무진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린 검을 바라보았습니다.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검집을 잡았습니다. 30년 만에 먼지가 날렸습니다. 강무진은 검을 들어 올렸습니다. 무거웠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검을 뽑았습니다. 30년 만에 찌그 검이 검집에서 빠져나왔습니다. 낡고 녹슨 칼날이 드러났습니다. 강무진은 검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결국. 그는 검을 휘둘렀습니다. 뻣뻣했습니다. 30년간 검을 잡지 않았던 몸은 이미 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강무진은 계속 검을 휘둘렀습니다. 마당에서 혼자서 밤새도록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강무진은 드디어 멈췄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아직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었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습니다. 강무진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영동마을로 향했습니다. 영동마을은 참혹했습니다. 곳곳에 시신이 널려 있었습니다. 집들은 불탔고 재만 남아 있었습니다. 왜구들은 마을 한가운데 모여 있었습니다. 약탈한 물건들을 나누고 있었고 포로로 잡은 여자들과 아이들을 한쪽에 묶어두고 있었습니다. 히히히, 이번 수확이 쏠쏠하군. 그래, 이 조선놈들은 정말 약해. 저항도 제대로 못하더라. 왜구들이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왜구들이여. 늙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구들이 돌아보았습니다.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흰 수염을 기른 노인. 손에는 낡은 검을 들고 있었습니다. 뭐야, 저 늙은이는? 할아버지, 죽고 싶어. 빨리 꺼져. 왜구들이 비웃었습니다. 강무진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왜구들을 향해 포로들을 풀어주어라. 뭐라고? 이 늙은이가 미쳤나? 한 왜구가 칼을 들고 강무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번쩍 강무진의 검이 움직였습니다. 왜구의 칼이 공중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왜구의 목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왜구는 목을 움켜쥐고 쓰러졌습니다. 다른 왜구들이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뭐야? 저 노인. 고수다. 강무진은 검을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한다. 포로들을 풀어주어라. 이 자식, 다 같이 덤벼라. 왜구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강무진의 검이 춤을 추었습니다. 30년 만에 귀검 강무진의 검술이 다시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검이 번쩍일 때마다 왜구들이 쓰러졌습니다. 피가 튀었습니다.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강무진의 검은 정확했습니다. 빠르고 강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30년의 세월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강무진의 숨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강무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계속 검을 휘둘렀습니다. 10명, 20명, 왜구들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왜구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저 노인도 지치고 있다. 계속 공격해라. 칼이 날아왔습니다. 강무진은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한 칼이 그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피가 흘렀습니다. 강무진이 비틀거렸습니다. 이대로 끝나는가?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부님, 석균이었습니다. 석균이 칼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석균아, 제가 돕겠습니다. 석균이 왜구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석균은 무예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위험해. 강무진이 외쳤습니다.
한 외구의 칼이 석균을 향했습니다. 강무진이 몸을 날렸습니다. 석균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칼을 대신 맞았습니다. 칼이 강무진의 옆구리를 꿰뚫었습니다. 사부님! 석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강무진은 피를 토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칼이 몸에 박힌 채로 검을 휘둘렀습니다. 그 외구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외구를, 또 다른 외구를. 피범벅이 된 채로 강무진은 계속 싸웠습니다. 으아! 절규와 함께 마지막 검을 휘둘렀습니다. 마지막 외구가 쓰러졌습니다. 모든 외구들이 죽었습니다. 강무진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검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부님! 석균이 달려와 강무진을 부축했습니다. 사부님, 괜찮으십니까? 포로들을 풀어주어라. 예. 석균은 급히 포로들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이 울면서 도망쳤습니다. 석균은 다시 강무진에게 돌아왔습니다. 사부님, 어서 치료를. 됐다. 이미 늦었다. 강무진은 옆구리의 상처를 보았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왔습니다. 치명상이었습니다. 사부님, 석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무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석균아, 할아버지는 결국 칼을 들었구나. 사부님, 30년을 참았는데 결국 칼을 들었어. 강무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후회하지 않는다. 사부님, 무고한 사람들을 지켰으니까. 이번에는 옳은 일을 했으니까. 강무진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여보, 소연아, 할아버지가 간다. 사부님, 석균아, 검은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아니란다. 사람을 지키는 것이란다. 예. 너는 올바르게 살아라. 강무진의 눈이 감겼습니다. 사부님. 석균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강무진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선 최후의 검객 강무진. 30년간 칼을 뽑지 않았던 남자. 그는 그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며칠 후 마을 사람들은 강무진을 위해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의 묘 옆에는 그가 30년간 들지 않았던 검이 함께 묻혔습니다. 석균은 묘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사부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제가 사부님을. 석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마을의 이장이었습니다. 석균, 울지 말게. 자네 사부님은 영웅이었네. 예. 30년간 칼을 들지 않으셨다지. 그런데 마지막 순간 무고한 백성들을 위해 다시 칼을 드셨어.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네. 이장이 강무진의 묘에 절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절을 했습니다. 모두가 강무진에게 감사했습니다. 석균은 묘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부님께서는 평생 고통받으셨습니다. 과거의 죄 때문에. 그래서 30년간 칼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사부님은 다시 칼을 드셨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사부님은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석균은 다짐했습니다. 자신도 사부님처럼 올바르게 살겠다고. 칼이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부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겠다고. 그로부터 세월이 흘렀습니다. 석균은 강무진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30년간 칼을 뽑지 않았던 검객. 하지만 마지막 순간 무고한 백성들을 위해 다시 칼을 들었던 영웅. 그 이야기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 팔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강무진을 기억했습니다. 귀검 강무진. 조선 최후의 검객. 그리고 진정한 영웅. 그의 묘에는 항상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그에게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강무진은 평생 고통받았습니다. 친구들을 죽인 죄, 아내를 잃은 슬픔, 딸을 잃은 아픔,
그 모든 것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지킴으로써, 올바른 일을 함으로써 그는 마침내 평화를 찾았습니다. 석규는 할아버지의 묘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이제 늙었습니다. 머리도 희끗희끗해지고 손자도 생겼습니다. 석균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주신 가르침, 평생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올바르게, 정직하게 남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셨는지, 얼마나 고통받으셨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얼마나 용감하셨는지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있습니다. 석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편히 쉬십시오. 할머니와 어머니와 함께. 할아버지는 진정한 영웅이셨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강무진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석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묘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왜냐하면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하늘에서 세월은 흘러도 이야기는 남습니다. 강무진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30년간 칼을 뽑지 않았던 검객, 과거의 죄를 뉘우치며 평생을 속죄하며 살았던 남자. 하지만 마지막 순간 무고한 백성들을 위해 다시 칼을 들었던 영웅.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가? 진정한 속죄란 무엇인가? 진정한 구원이란 무엇인가? 강무진은 칼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평생을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속죄하려 노력했습니다. 올바르게 살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그는 선택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무고한 사람들을 지키는 것을. 그것이 그의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많은 죄를 짓습니다. 후회하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그 후회를 어떻게 하느냐, 그 죄를 어떻게 속죄하느냐. 강무진은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속죄는 끝없이 노력하는 것이라고,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것이라고, 그리고 마지막 순간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그의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 것인가? 당신의 칼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인가? 강무진의 묘는 지금도 그 산골 마을에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많은 것이 변했지만 그 묘만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그 묘 앞에는 항상 꽃이 놓여 있습니다. 누가 놓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직도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 최후의 검객, 30년간 칼을 뽑지 않았던 남자, 강무진. 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의 정신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그리고 우리가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할 때마다 강무진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어느 봄날 한 젊은이가 강무진의 묘를 찾았습니다. 그는 석균의 후손이었습니다. 조상님, 저는 조상님의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젊은이는 묘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조상님께서는 30년간 칼을 들지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무고한 사람들을 위해 칼을 드셨다고. 저는 무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조상님처럼 사람을 지키는 무인이 되고 싶습니다. 젊은이는 허리에 찬 칼을 만졌습니다. 이 칼은 사람을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조상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저도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젊은이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떠나려는 순간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 마치 강무진이 그를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힘찬 발걸음으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향해. 하지만 강무진의 정신을 가슴에 품고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강무진의 묘 위로 석양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붉은 빛, 따뜻한 빛, 평화로운 빛. 30년간 칼을 뽑지 않았던 검객,
그는 이제 평화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더 이상의 고통도 슬픔도 후회도 없이. 다만 그가 남긴 것은 올바름의 가치, 용기의 의미, 그리고 진정한 구원의 길. 그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유산은 계속됩니다.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한, 우리가 그의 가르침을 따르는 한, 강무진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하늘에 별들이 떠올랐습니다. 강무진의 묘 위로 별빛이 쏟아졌습니다. 그 별빛 속에서 강무진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딸과 함께, 모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그는 마침내 평화를 찾았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그리고 그의 칼도 평화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피를 흘리지 않는 칼, 사람을 지키는 칼, 정의의 칼. 강무진의 칼은 이제 전설이 되었습니다. 조선 최후의 검객의 칼. 30년간 검집에 잠들어 있다가 마지막 순간 정의를 위해 번쩍였던 칼. 그 칼의 이야기는 영원히 전해질 것입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입에서 입으로, 가슴에서 가슴으로. 마지막으로 석균의 후손들은 전합니다. 우리의 조상 강무진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수를 했고 죄를 지었고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없이 속죄하려 노력했고 올바르게 살려 애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를 영웅이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끝까지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끝없이 노력하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옳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조상 강무진이 남긴 유산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평생 지켜나갈 가치입니다. 이것으로 조선 최후의 검객, 강무진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30년간 칼을 뽑지 않았던 남자. 하지만 마지막 순간 정의를 위해 다시 칼을 들었던 영웅.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살면서 중요한 순간에 옳은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조선시대의 마지막 검객의 숨겨진 이야기, 30년간의 침묵과 마지막 순간의 선택에 대한 감동을 느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